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을 동일선상에서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사실 두 개는 파는 것만 다르고 똑같죠 결국에. 그리고 보시면 배달의 민족이 이제 물건을 팔아요. 특산물 팔고 특산물 팔아요. 그렇게 팔 수 있는 이유는 결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승전 결제. 네, 기승전 결제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오늘은 도그냥이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한 코딩 몰라도 됩니다의 저자 이미준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 기획자이자 프로덕트 오너 이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IT 회사, 이커머스 회사 다녀도 코딩 몰라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IT 기업에서 커머스 기획자로 일하신 지가 얼마나 된 거죠? 만 11년 돼요. 네, 지난번 회사에서 9년 8개월을 만으로 채우고 9년 8개월 다니시다가 지금 네. 있는 회사로 바로 이직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럼 그렇게 일하면서 진짜 코딩을 안 배워도 괜찮았는지. 코딩을 배우는 거 자체가 제가 하는 일에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 개발자는 저 꼭대기 하이에 있고 내가 만들어야 되는 서비스는 내가 배운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딩 자체를 배우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익혀 나가는 게 더 중요했고, 사실 이번 책의 코딩 몰라도 됩니다는요, 개발자랑 같이 일할 일이 많지만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무기는 다른 거여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개발자가 코딩을 모르면 안 되고 아,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야죠. 여기 쓰여있어요. 비개발자라고. 그러니까 IT 회사에 일한다고 해서 비개발자로서 꼭 코딩까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정확히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패션 이커머스 회사에서 현재 프로덕트 오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카카오 스타일에서 지금 지그재그 서비스랑 이커머스 플랫폼에 관련된 걸 기획하고 개발자, 디자이너와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새는 프로덕트 오너. 그럼 이렇게 PO로 일하면서 코딩 말고 다른 것들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실 책에서 보면은 이 시스템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커머스로 예시를 많이 들어놓긴 했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다 비슷해요. 왜냐면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결국 앱이고 우리의 비즈니스 전체가 다 이 앱에서 움직여요. 물건을 판매한다라고 하면 상품을 등록하는 사람부터 구매하는 사람, 나중에 돈을 처리하거나 항의하는 것까지 다 시스템에서 일어나요.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시스템적으로 뭔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의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입사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사실 아이디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부에 어드민 아이디를 어드민 아이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어드민 화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배워요.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은 그 직무가 뭐든 간에 자기가 만지는 어드민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 나가요. 이거를 더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더 필요하다. 그럼 그때 개발팀에 가서 요청을 하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럼 내가 하는 시스템은 무엇이고 이 시스템이 어디에 무슨 데이터랑 연결돼 있고 그게 고객이랑도 어떻게 연결돼 있고 그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가 쭉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아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의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딩을 글씨를 쓸 줄은 몰라도 코딩이라고 해서 내가 우리 시스템이 이런 케이스엔 어떻게 돌아가고요, 뭐 때문에 안 되고요, 뭐 때문에 되고요, 이거를 너무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 비즈니스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 회사의 서비스의 뒷단에 어떤 로직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회사에서 일을 해보는 게 되게 좋다라고 강력 추천을 책에 해주셨는데 IT 회사 중에서도 이커머스에서 일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IT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개발자들이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는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실제 고객한테 다가가는 부분들을 보시면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어떤 앱을 켜셔든 마지막엔 결제하고 끝나요. 근데 이게 결제하고 끝난다가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이제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주문 클레임 쪽이거든요. 주문서를 만들고 결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취소 교환 반품을 하는 데가 제가 주력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되게 재밌는 게 겉보기에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 IT 서비스들이 주문 클레임이 들어가는 순간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져가요. 마케팅 관련된 내용들에서 퍼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퍼널의 핵심은 마지막에 CTR 구매 전환이거든요. 근데 구매 전환이 되려면 그 주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있는 순간부터 앞에 퍼널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게 있으면 뒤에 시스템의 구조가 거의 비슷해져요. 결제가 생기고 그 결제 금액에 대한 정산이 들어가고 이걸 뭔가를 주문을 하려면 주문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모든 직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표를 하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커머스라고 하는 주문이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은 거의 다 비슷하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로직을 익히기가 좋다. 네,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사실 두 번째 이유가 사실 더 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을 동일선상에서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사실 두 개는 파는 것만 다르고 똑같죠, 결국에. 그리고 보시면 배달의 민족이 이제 물건을 팔아요. 특산물 팔고. 특산물 팔아요. 그렇게 팔 수 있는 이유는 결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승전 결제. 네, 기승전 결제니까. 그게 쿠팡이나 네이버가 확장할 수 있는 것과도 다 연결이 되는데 결제가 있으면 무엇을 팔아도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앞단에 어떤 걸 만들어도. 그러니까 사실은 네.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런 서비스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익이 발생해야 되고 수익이 발생하려면 무언가를 판매해야 되고 네. 판매하는 데는 당연히 주문과 결제가 들어가는 거고. 구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의 80%는 이커머스고요. 그게 아니면 광고예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그 시스템이 비슷한 상태에서는 이 회사가 성장만 하면 어떤 것든 갖다 팔 수 있으면서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가 이 결제 서비스의 충전식 포인트라던가 예치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금융업으로 넓어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스타벅스 충전금 같은 네,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는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에게 대출 상품도 마련을 해줄 수 있고요. 그 충전된 금액이 많이 있으니까 그쵸. 국내에서도 이제 선정산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발송하자마자 정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들이 요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금융업의 시작이라고 하면 나중에 자영업자가 은행 가서 또 대출할 필요가 없거든요. 물건 몇 개 판 다음에 시장에서 받으면 돼요, 대출을. 그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확대가 되는 부분이 이커머스가 굉장히 강하고 거래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신기술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AI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물류창고 같은 데일 거예요. 아마존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케이스로 유명하고 그리고 발주, 사입을 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구조들의 회사들은 얼마를 먼저 사놓을지 이런 것들도 다 AI 통해서 계산해서 스마트 발주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커머스를 이제 IT 기업 중에서도 추천하는 이유는 웬만한 IT 기업에는 다 커머스 기능이 있고 그걸 메인으로 하는 이커머스 회사에 가서 그걸 배우면 훨씬 더 다른 회사로 가기도 좋고. 문과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예전에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이제 학부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기업도 공채로 들어가면 일단 처음에 보직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순환을 한번 한 다음에 자기 보직을 정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학교들도 전공직군들도 일찌감치 다 정하는 분위기고 회사들은 공채 시스템이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있죠. 네.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지식을 얻으면서 보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딜까 했을 때는 제 경험상 이커머스는 아직까지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다. 우리가 사실 이제 요런 개념은 확실히 좀 알아야 내가 하는 일이랑 연결 지어서 할 수 있다. 딱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면 프로덕트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앱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 앱이라는 단어는 사실 기술 용어예요. 옛날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유통하시던 분들이랑 이제 대화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그분들은 온라인 전단지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진짜요? 사실 이게 고객한테는 살아 숨쉬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쓸 때 거기에 대한 감정 같은 게 생기잖아요. 어떤 서비스는 되게 발랄하고 어떤 서비스는 되게 진지하고 그 브랜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기업 자체가 이 온라인 서비스 그 자체인 거예요. 카드사들도 핵심은 우리는 카드를 하는 금융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고객들한테 카드는 그냥 온라인상에서 보여지는 네모난 그림이고 그러네요.
그 카드 앱이 사실은 카드사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프로덕트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뭔가 가치를 주는 게 나 따로, 앱 따로, 회사 따로가 아니라 그냥 이게 하나인 거죠. 모든 직원이 이거 하나 잘 만들자고 움직이는 거다. 그게 IT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일수록 더 심한 거죠.